사람들은 제가 밝고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인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원래 예민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밖에선 항상 밝은 척, 활발한 척을 해야 하니 집에만 들어오면 기가 빨려 녹초가 됩니다. 이제 인싸 코스프레 그만두고 싶어요. 야, 이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 여기다가 사연자에다가 김창옥이라고 써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아요. 저는 황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그게 있거든요. 심지어 이것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가짜 외향인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 문제가 이제 슬슬 불거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인싸 코스프레 중인 질문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바로 앞에 앉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밖에서 인싸 코스프레를 좀 하시고 안에서는 조금 이제 아싸 느낌으로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떨 때 좀 이 코스프레 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셨어요? 일단은 제가 약속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일하는 날에도 일찍 끝나면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는데 솔직히 저는 1차만 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이제 2차 가자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랑 근데 똑같이 집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눈이 마주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외면하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 가자. 네, 이렇게 외치는. 다수에 붙었구나. 네, 다수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집 갈 때도 혼자 지하철 타고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집 방향 같으니까 같이 가자.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아하고 뒤돌아서 이제 한숨 원래 혼자 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얘기를 못했군요. 네, 그러니까 솔직한 제 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제가 스스로 약간 비겁하다고 느껴집니다. 스스로의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약속이 4-5개는 기본으로 있어요. 일 제외하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약속 자리에 나가는 돈만 해도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네, 여행까지 가면 이제 150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 미래가 없겠구나. 그렇죠. 네, 걱정도 되고. 지금은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현재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이 많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을 못한다. 맞아. 뭔 타입인지 알겠다. 제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약속이 안 나갈 수 있는 순간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 마음을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막 그렇게 인싸하다가 집에 오거나 이러면 현타가 올 때 있지 않아요? 네, 현타도 많이 오고요. 그 가족들한테 저도 모르게 예민하게 굴고. 그렇죠. 네, 좀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모님도 말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딸 오늘 뭐 하고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거시는데 말 좀 안 걸고 집 가서 방에서 문 닫고 쉬고 싶은데 강아지까지 막 왕벌하게 짖어대니까. 그래서 자취까지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가족들한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더 많이 부를 텐데. 네, 그 자취한다는 사실을 처음에 숨겼거든요. 근데 1명, 2명이 알게 되니까 보배야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자도 되냐. 근데 제가 거절을 못 하잖아요. 응, 좋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오고. 제가 원래 어릴 때는 어릴 때도 되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큰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아빠한테 자중해라. 아는 얘기가 나와도 모르는 척해라. 조용히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항상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제가 장녀인데 유독 저한테만 엄하게 키우셔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제 성격을 숨기고 살다가 사춘기 때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밝게 더 오버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친구들이 이제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해 주니까 이렇게 얌전히 있으면은 친구들이 오늘 아프냐고 오늘 아프냐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말 좀 하라고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어색해. 어색해. 네 어색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저 사람이 그걸 갖고 나한테 반응해 주는 값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감정의 가면이 아니라 처음에는 감정의 메이크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감정의 메이크업이 제가 보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밝은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없는 척.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반응을 해주잖아요. 막, 너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막, 진짜 너 없으면 분위기 완전 진짜 아작난다니까. 빨리 와 여기로. 그럼 나가지. 그럼 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내가 막 가게 들어갈 때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러면 친구들이 막 그럼 거기서 덤블링 그럼 나만 오면 이게 분위기가 좋아져.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왜? 집에 가면 얌전하게 네가 큰 애인데 네가 모범을 보여야지. 네가 큰 애인데 네가 잘 돼야지 동생들도 다 잘 되는 거야. 새벽기도 왜 안 나왔어? 새벽에 들어왔으니까요. 새벽에 들어왔으니까 새벽에도 못 나갔죠. 자, 그러니까 감정의 메이크업이 필요하니까 했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을 받으려고도 했어. 그러면 이제 감정의 메이크업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메이크업의 기본이 뭐죠, 여러분? 메이크업의 기본은 딥 클렌징. 클렌징. 뉴트럴 딥 클렌징. 메이크업의 기본은 하는 게 아니라 잘 지워야 된다는 거. 왜? 우리가 감정의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근데 저녁에 지웠어야 됐는데 그 어린아이가 감정을 지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온 거예요, 진짜. 저는 21살에 이게 폭발했어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내가 제일 친하다는 친구 애가 예를 들어 황재성이 있었어. 너무 친한 애. 근데 항상 막 이런 것도 잘해주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전화해서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을까요? 무슨 일이야? 죽지 마. 어디야 기다려. 형 죽지 마. 형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그걸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색한 거야. 왜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없어. 난 맨날 이렇게 해서 분위기 메이커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맨 얼굴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재성아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좀 죽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걔가 이렇게 있더니 하던 대로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또 남자애들이 그런 쓸데없는 농담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씨 하던 대로 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농담으로 걔도. 제가 이것만 봤으니까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는 이제 전 너무 그게 무안하더라고요. 내가 친구가 없구나.
나는 광대였구나. 난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았는데. 그러니까 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조커의 한 장면이 그때 보이더라고요. 루즈를 이렇게 여기까지 쫙 찢어가지고 밝게 웃고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나은 거야. 내가 내 맨 얼굴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구나. 왜? 그 내 맨 얼굴을 보여주면 나를 다 싫어할까 봐. 그래서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시간 지나 보면 우리는 다 안개가 걷히고 알게 된다. 내가 그때 왜 좀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씩 메이크업을 지워보자. 그리고 메이크업을 지웠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야. 안 남아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을 지운 내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는 본인 스스로를 와이프 보이라고 칭합니다. 엄마한테 와서 나 엉덩이 토닥토닥 해줘. 어리광은 기본이고요. 나도 여보 뱃속에서 나오고 싶어. 아버지가 약간 이경영 씨 같네요. 누구는 어떻게 환갑이 넘어도 금술이 좋을 수 있냐고 부러워하겠지만 저는 눈꼴 시려서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라고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환갑의 와이프 보이 어디 계십니까? 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그 아버님께서 와이프 보이라고 써주셨는데 일단 아버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빠는 지금 67세. 67세의 와이프 보이 아버님. 또 엄마를 향한 아버님의 어리광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이제 뭐 거의 아빠가 모임이 17개 정도 되시는데. 모임이요? 네. 모임이 17개? 자기 본인 놀 때는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놀기에 바쁜데. 또 그땐 또 정신이 집중하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집에 일찍 들어오시면 막 엄마 보고 싶어 막 이러시면서 술 안 드시고 그냥 안 드시고도 네, 저한테 그냥 그러세요. 엄마 어디 갔어? 나는 와이프 보이라고 이제 난 와이프가 보고 싶은 거다 이렇게 하시고. 그거는 아버님이 어떤 그 퍼포먼스 아니실까요? 자주 나가기 위한 예. 모임에 나가기 위한. 미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딸이 지금 6개월인데 너무 부러워요 제 손녀를. 손녀를 질투해요. 네. 엄마가 이제 챙겨주잖아요 딸을. 나도 애기가 되고 싶다 이러면서. 나도 분유를 먹고 싶어. 아빠가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아빠보다는 약간 이제 막내 남동생 같은 그런 존재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부부보다는 이제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언제부터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기억이 존재한 최초의 기억부터. 아주 어릴 네. 때부터요? 우와. 아내바락이라서 내심 기분이 또 좋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어머니는? 아니요, 전혀요. 전혀. 충격적인 대답인데요, 전혀예요. 아니, 그것도 저는 네. 오면은 자기 혼자 업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럴 마음이 1도 없죠. 오시면은 어머님은 기분이 안 좋으신데 와서 어떻게 해요, 어머님한테? 치대고. 때로는 몸개그도 많이 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닥에서 수영. 예? 바닥에서 수영을. 바닥에서 수영을 한다고요? 여보, 내가 자기 만나려고 태평양을 건너왔죠. 태평양을 건너왔죠. 태평양을 건너왔죠. 여보, 나 배영할 거야.
아버님 진짜로 이러신다고요? 진짜로? 아, 네, 맞아요. 와, 아버님 연세에 거의 그런 남자가 없는데. 뭐 제가 좀 그 나이는 좀 먹었지만은 좀 귀염성이 있습니다. 역시 키링이 형님. 보통은 키링이 제가 나이는 좀 먹었지만 철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연결이 되는데 귀염성이. 혹시 저희 아내분한테 하시는 그런 말 어리광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거 네. 저희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너희 엄마 어디 있니? 엄마 보고 싶어. 진짜 유유쟁이시네. 요즘에 이제 키링남이라고 또 불리잖아요. 최고령 67세 최고령 키링남. 키링이 형님이라고 이따가 부르겠습니다. 키링까랑. 우리 아내분 입장으로서는 이 남편분 때문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를 힘들게 많이 했고, 예, 뭐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손해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저는 버거운데 혼자만 맨날 업돼가지고 있으니까,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딱 표정이 막 밝아요. 예, 막 이러고 오면서 사양꿀이라고 알아? 막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사양꿀이라고 알아? 멘트도 달달하네요. 예, 그러면서 뭐 네. 누가 뭐 돈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뭐 일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보면 돈 벌 수 있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또 하자는 거예요. 그 벌써 저는 다 알죠. 그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지. 혹시 주변에 뭐 친구들한테 뭐 금전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많죠. 예. 아유. 제가 거의 37년 결혼 생활 중에 한 30년은 1년에 한 3천 정도는 거의 마이너스 상태. 예. 왜 땅에서 헤엄을 치시는지 이제 그게 헤엄이 아니라 허우적거리는 이게 이제 거거든요. 반성 퍼포먼스 같은. 지금 이제 따님과 아내분의 이제 폭로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진실만 다 얘기한 거고요. 예. 뭐 그냥 저기 아무튼 잘못 사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 세대의 남성들과 사는 어머니들이 야 진짜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그 오랜 세월을 옛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내가 다 겪고 남편은 나한테 잊지 않는 존재였고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이 없어. 내가 이렇게 복이 없다고. 이 나이 먹고도.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대단한 걸 바래? 내가 당신한테 대단한 걸 바래? 그러면은 내가 나쁜 년이야. 그러면은 내가 나쁜 년이야. 남들은 다 그냥 남편이 그냥 그 나이 먹고도 그렇게 애교 부리고 나보고 좋다 하겠지만은 내 속을 누가 알아? 내가 살아온 걸 책으로 쓰면은 10권이야. 그중에 당신 시어머니 얘기가 4권이야. 또 이제 뭐 좀 잔잔하려니까 또 사양꿀 한다고 또 그냥 아주 그냥 벌침을 놔버리고 싶네 아주 그냥. 사양꿀. 예전에는 사실 정말 포잡까지도 해봤거든요. 제가 4가지 일까지도 해봤어요. 잠 3시간, 4시간 자면서. 아니 근데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요. 사실은. 예, 제가 나이가 드시고 또 네.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해요. 저 돈 벌기 싫다고. 정말 편히 쉬고 싶다고. 오늘 어머니 마음에 있는 솔직한 얘기를 우리 형님께서 들으셨으니까 형님 마음에 있는 얘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보, 그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다 겪는 데에서 너무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인생을 여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